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구조 히브리어 제 14강입니다. 14강. 우리가 어 16강까지가 이게 그 4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기본 문법반이 16강인데 오늘은 14강이니까 앞으로 오늘까지 하면 세 번 남았네요. 오늘 하면 두 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16강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어, 예, 왼쪽에 10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동사 문법, 그다음에 강동사 변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실 동사를 다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를 다 배우려면 이제 약동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데 그 배우기 전에 강동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규칙 변화라 그래요. 규칙 변화. 그리고 어, 약동사라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불규칙 변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전부 다 강동사 변화를 공부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약동사가 뭐냐, 약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하나만 이제 흐름만 잡으면 돼요. 약동사는 강동사를 중점적으로 알고 약동사는 어차피 여러 가지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만. 그리고 강동사도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원리하고 원칙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그대로 어, 안 변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의 문법이 있는데 형태가 있죠. 형태. 단순, 강조, 사역.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이런 시상이 있어요. 그리고 태는 능동, 수동, 제기가 있고 법은 직설법, 명령하고 어, 부정. 분사, 부문, 부정, 부분, 분사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있고요. 시상은 직설법에서 완료냐 미완료냐, 수는 단수냐 복수냐,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나가 하면은 1인칭이고 너 하면은 2인칭이고 그가 뭐였다면 3인칭이고 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고 요게 이제 그 동사의 문법의 어떤 흐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단순형이 있고 여기 보면 단순형, 강조형, 사역형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능동, 수동, 제기. 단순형에 강조형에는 능동, 수동, 제기가 있고 사역형에도 능동과 수동이 있고 요건 잘못됐다 그랬죠. 요건 지워버리고 수동과 능동 사역형에 그다음에 이제 실 형태의 변화가 있어요. 7가지 변화죠. 근데 우리가 왜 8구조 히브리어라 그랬나? 왜 8이라고 하는 걸 몇 강조했냐? 페이지예요? 아, 이제 오셨나 보다. 10페이지요. 10페이지. 예, 네,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지금 요 동사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0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인데 이쪽으로 가서 보면 네, 여기 깨끗한 종이다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칠동사의 칠변화표라 그랬거든요. 칠변화. 동사의 칠변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카탈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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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탈, 카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칼, 디팔, PL, PR, 푸알이죠? 부활, 이건 네. 뭐죠? 히트 파일, 파일. 이건 뭐죠? 호필, 필, 필. 네. 네. 여기가 히필, 네, 히필, 여기가 호알, 호팔, 호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단순 능동, 네. 단순 수동, 수동. 수동, 이걸 뭐예요? 강조 강조, 능동, 능동, 강조 강조, 수동, 수동, 강조 강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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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 사역, 능동, 능동, 사역, 사역, 수동, 수동. 사역 수동. 요게 지금 변하는 게 7가지예요. 지금 7가지. 이렇게 변하니까 칼, 니팔, PL, 푸알, 이트팔, 히빌, 호팔을 꼭 외워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완료형이다 이거죠. 완료형. 완료형.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칼이면 이렇게 이제 모음이 막 붙는 거죠. 니팔이면은 이렇게 붙고, PL이면은 PL이 붙고, 푸알 붙고, 여기가 히트가 붙고, 파엘이 붙고, 여기가 히필이니까 히필, 호팔이니까 음. 여기가 긴 거 있죠. 네. 호알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 거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노트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요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음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원형 중에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영어도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은 거. 네. 네. 이 원형이 이렇게 바뀌는 거 7가지로요. 네. 원형에서. 그러면 7가지에서 원형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원형 안 변한 거 한 가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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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하면은 몇 개예요? 8가지. 여덟 8가지. 가지. 그래서 8구조 원리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8가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우리 7이 보통 우리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네. 8은 뭐냐면 완전이 아니라 완성의 수라 그래요. 완성의 수. 그래서 8이 됐을 때 완전히 이제 완전수가 완성이 돼요. 8 정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아무것도 안 붙은 거에서 7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완료형이 있고 또 무슨 형이 있습니까? 미완료형도 또 칼, 니팔, PL, 푸알, 히트파일, 히필, 호팔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미완료형은 이제 뭡니까? 모습이 좀 다르게 바뀌죠. 미완료형은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익톨이죠. 여기가 익톨. 익톨.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카톨, 예카톨, 톨, 이카톨. 이트카톨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말들이 약간씩 모음이 붙는 모습이 이톨, 이카톨, 예카톨, 예쿠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모음 붙는 게. 근데 요 모음은 이렇게 붙지만 이걸 이톨이라고 안 하고 이걸 우리가 칼이라 그래요. 이거를 미완료의 칼이 이톨이고 미완료의 니팔이 이카톨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 니팔, PL, 푸알은 변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근데 이게 완료는 요렇게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미완료도 칼, 니팔, PL로 가는데 얘가 이톨 요런 식으로 모음이 붙는다. 모음은 이톨식으로 붙는다.
이렇게 해서 톨. 요런 이렇게 이 톨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붙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미완료의 칼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톨을 요 모음을 붙는 걸 이 톨로 보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미완료의 칼 동사. 그럼 칼 동사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단순 능동. 운동.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는 거죠. 미완료니까. 완료는 뭐뭐 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7가지 동사의 그 완료와 미완료를 이제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완료와 미완료를. 그래서 그거를 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동사에다가 주어가 붙어요. 주어가. 누가 했는지, 했는지가 붙는 거예요. 이 3개의 동사에다가. 글자 3개에다가. 그런데 여기도 뭡니까? 완료가 있고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야 되지? 미완료가 있는 거예요.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그래서 모두 음소거를 눌러야 되겠네요. 조용하신 분은 음소거를 개별적으로 해제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전체 음소거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인데 완료는 타잔이 트럭을 타고 T라는 타잔이죠. 잘못했네요. T라는 타잔이 트럭을 타고 기아를 누르니까 템즈강의 텐트가 우측으로 우하고 기울어졌다. 이렇게 붙어요. 뒤에가. 이렇게 붙은 거를 뒤에가 티, 타트, 기아, 누템텐, 우 이렇게 붙으면은 요 지금 붙은 이 전미사 이걸 꼴이라 그러는데 이 전미사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주어냐? 완료형의 주어가 되는 거죠. 완료형의 주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시가 붙었다. 그러면 요거 1인칭이고 2인칭 남성 여성 3인칭 남성 여성 기는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붙은 걸 얘기해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애월 적에 티타트 기아 누템텐 우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근데 T가 붙었다. 그러면 내가 이 동사 했다 하면 돼요. 왜? 완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가 붙었다. 그러면 남자인 너가 뭐뭐 했다. 트가 붙었다. 여자인 너가 뭐뭐 했다. 아무것도 안 붙었다.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탄.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꼬리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앞에도 물론 아무것도 안 붙고. 그, 요 칼동사의 모습만 온 거죠. 카알. 이게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아무것도 안 붙은 걸 보고 앞뒤에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기본이구나.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 히브리어는요, 남성 3인칭 단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뭐 하시는 거죠. 그분이 뭐뭐 하시는 거죠. 그가 뭐뭐 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다라고 하는 동사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 알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보고 주어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완료죠?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나타를 해석할 적에 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가 주었다로 해석해야 돼.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지금 이게 온 거예요. 이거 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 아가 붙었다. 이렇게 아가. 이게 아가 붙은 거예요. 아, 발음이. 원래 이거 발음 안 하니까 아흐인데 이 흐 발음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아가 붙은 거예요. 기아. 그럼 이걸 보고 여자인 그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3인칭 여성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붙었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왔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그러면 앞에 없고요. 요거만 꼬리만 있어요. 꼬리만 있으면 무조건 주어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뭐뭐 했다. 템이 왔다. 남자인 너희들이 뭐뭐 했다. 텐이 왔다. 여자인 너희들이 뭐뭐 했다. 우가 왔다. 이거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이런 걸 우리가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뭐 했다. 우가 붙으면 여기다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우가 없어요.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들이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완료는 티나는 타잔이 트럭을 타고 기아를 누르니까 템즈강의 텐트가 우측으로 길어졌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라고 있어요. 미완료의 주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조건 세 글자씩 오니까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에, 티, 티, 이티 니, 티, 티, 이티 이번에 미완료는 앞에 붙어요. 접두사 플러스 전미사까지 붙어요. 여기가 미쓰리죠? 미쓰리. 이가 붙어요. 여기가 이가 와요. 끝에 이가 온다는 거죠. 이. 그다음에 우, 나. 우, 나.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1인칭 공성, 2인칭 남성 여성, 3인칭 남성 여성. 여기가 단수, 여기가 복수. 그러니까 미완료는 주어가 어떻게 붙느냐? 미완료는 이렇게 에, 티, 티, 이, 티, 니, 티, 티, 이, 티.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에, 티, 티, 이, 티, 니, 티, 티, 이, 티, 미쓰리, 우나, 우나. 이렇게 외우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가 이가 오고 이가 왔어요. 얘가. 그다음에 여기가 우가 왔어요. 이렇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이걸 보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거 이고 여기 우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하고 우가 오는 거는. 그럼 뭐예요? 남성 3인칭 복수가 되겠죠. 여기에 이가 오고 여기에 우가 오는 거는 3인칭 남성 복수예요. 여기 이게 온 거예요. 이 우가.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남자인 그들이죠. 남자인 그들이 뭐뭐 할 것이다. 왜? 미완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완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완료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완료도 중요하지만 미완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가 T가 오고 나가 왔다. 여기 앞에는 T가 붙고 여기 나가 붙었어요.
그럼 마이크 켜 있는 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앞에 T가 오고 여기 나가 왔어요. 나가. 이렇게. 나. 여기는 T, 여기는 나. 어떤 단어는 글자 세 글자가 있는 거고. 그럼 요건 뭐가 온 겁니까? 음소거가 다 돼갖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음소거를 해제해갖고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 앞에가 T가 붙었고, 좀 굵은 걸로 할게요. 약간, 네. 요게 T가 왔고, 이렇게 한번 굵은 게 안 돼. 여기가 T.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왔어요, 나. 여기 T가 붙고 나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온 거죠. T, 2인칭 여성. 복수. 2인칭 복수. 응. 여기가 복수죠? 여성. T하고 나가 왔죠? 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또 있어요. T하고 나가 있어요. 똑같으죠? 그러네요. 네, 똑같아요. 두 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문맥상. 네, 2인칭 여성 복수.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복수.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속에서 지금 여성 복수인지 3인칭 여성 복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나오겠죠. 티나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티나는 같아요. 요게. 그리고 여기서 요거 T가 붙고 없는 거. 요 T가 붙고 요거 붙는 거. 단수에서는 2인칭 남성하고 3인칭 여성하고 같아요. T만 붙는 게. 꼴이 없고. 요거 두 개 구별해야 되고 요거 두 개 구별해야 돼요.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거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미완료는 잘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완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는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7가지 변화. 요거 능동, 단순, 강조, 사역.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네.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요거가 무조건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다. 1번. 두 번째는 칼, 니팔, 피엘, 어쩌고저쩌고 내려온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료냐, 미완료냐. 미완료. 이렇게. 완료, 미완료는 아까 완료는 티나는 타잔이 타잔 트럭을 타고 타고, 어쩌고저쩌고. 네. 미완료는 에티티, 이티, 니, 티티, 이티, 미쓰리, 네. 우나우나. 요것만 외워주면 미완료가 외워져요, 저절로. 그러면 동사가 이 3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동사, 칼, 완료냐, 미완료냐, 니팔, 피알이냐, 뭐 7가지 형태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완료냐, 미완료냐.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사는 이제 거의가 잡힌 거죠. 아주 쉬워요, 동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일본에 비하면 훨씬 쉽죠. 일본은 막 동사 변화무쌍하게 하잖아요. 뭐 네. 우단을 아단으로 고쳐라, 뭐로 고쳐라, 아주 변화무쌍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간단해요. 7가지 변화. 그거 칼이냐 뭐냐 요거만 딱 외워버리면 쉬워요. 그 다음에 완료냐 미완료냐 미완료냐. 요것만 외워버리기 쉬워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동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미완료가 중요하다 그랬죠. 미완료. 네. 미완료를 우리가 다시 외우면 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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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티, 티, 이, 티, 미쓰리, 우나, 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완료에서. 그럼 미완료에서
지금 우리가 명령, 동사의 명령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명령은 2인칭이니까 1인칭하고 3인칭은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2인칭만 딱 남아요. 이렇게. 미완료에서 2인칭만 남겨두고 머리를 지워버리면 그게 바로 명령형이 돼요. 명령형. 미완료에서 2인칭에서 머리를 지우면 명령형이 된다. 동사의 명령형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남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명령형은 미완료에서 이렇게 미완료예요. 2인칭이에요. 지금 네. 미쓰리 우나우나니까. 네. 그런데 여기 단어를 3글자씩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요 앞에 머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앞에 머리를 지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남죠. 요런 모양이 미쓰리. 남아요. 요게 히브리어의 동사의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명령형. 미쓰리구나. 네. 엄청 쉬워요. 여기 머리를 미완료에 애웠던 거에서 머리만 지워버리고 꼬리가 그대로 남아요. 미쓰리 우나우나가. 네. 미쓰리하고 우나만 남죠. 이렇게. 네. 그러면 남자인 너는 뭐뭐 해라. 여자인 너는 뭐뭐 해라. 남자인 너희들은 뭐뭐 해라. 우가 붙었어요. 우가. 네. 그리고 여자인 너희들은 여자인 뭐뭐 해라. 너희들은 뭐 해라. 그러니까 요 우가 아까 보시면은 우가 완료형에서도 남성 복수의 완료형이 우가 붙는다 그랬죠. 네. 그 몇 인칭이죠? 1인칭인가요? 누르니까 템즈가이 텐트가 우측으로 기울었다. 3인칭이네요. 그죠? 3인칭 네. 복수에 우측으로 기울어졌다. 네. 이거에 완료해서 애운 게 있어요. 완료형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졌다. 우가 붙으면 머리 없고 꼬리 우만 붙으면. 그러면 네. 요거하고 명령의 우하고 같잖아요. 미완료에 이거 머리 없애버리면 우가.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기 때문에 완료형의 3인칭 복수로 썼는지 문장에서 아니면 2인칭 복수의 명령형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우가 끝에 우가 오면은 요건지 요건지. 그래서 히브리어는 꼭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럴 때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문장에 들어갈 텐데 문장에서 찾으면 돼요. 이 우가 왔는지 이 우가 왔는지. 예. 명령형은 뭐 해라. 그럴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들이 뭐뭐 했다가 되겠죠. 전혀 다르죠, 말이. 네. 그들이 뭐뭐 했다 하고 남자인 너희들은 뭐뭐 해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장 속에서. 그래서 명령형은 그렇게 간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돼 있으면 지난번에 배웠던 게 꼬리를 배웠어요. 꼬리. 이카크 오 아흐 이거 배웠어요. 이카크 오 아흐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우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러면 요게 이 꼬리가 명사에 붙었느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소유격.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가 붙었어요. 이가. 그러면 우리가 엘리엘리라 이거 아람어지만 엘리엘리. 그러면 이게 엘이 하나님이고 여기에 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예. 예. 그럼 이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람어가. 그래서 네. 아람어는 3개월만 배워요. 나중에. 왜냐면 히브리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아람어를 다 이제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다 배운 거예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아람어는 성경에 4군데가 나오거든요. 4군데. 그 다니엘서 같은데 많이 나와요. 아람어가. 그래서 요 아람어를 히브리어 배운 사람은 아람어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관사가 이렇게 하점이 관사인데 아람어는 여기 알렙이 와요. 이게 관사예요. 관사. 요런 식으로 어떻게 히브리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만 배우면 음, 이제 아람어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아람어는 3개월 정도만 배우면은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엘리 할 적에 한글로 봐도 여기에 보면 이가 있는 거예요, 이가. 네네. 그러면 여기 하나님 여기 명사가 있다. 엘로히해.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가 이걸 없어지면서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 줄이면은 엘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 명사고, 예. 서유격. 명사고. 그리고 이가 나의 붙었어요. 여기가 이가. 그러면 소유격으로. 요거는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명사에 네. 붙으면. 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카크 오 아흐 꼭 중요해요. 이거 이카 그 오 우. 아흐. 그다음에 이쪽에 복수는 뭐라 그랬죠? 뉴캠템햄햄. 누 캠 캔. 켄 햄햄. 헨 암 안. 안. 네. 요거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음, 명사에 붙으면 명사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뭐의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소유격으로. 네. 네, 소유격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요게 인제 어떻게 되냐면 목적격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가 들어가면. 요런 거였어요. 여기에 자 t가 붙었어 이렇게. 그러면 모음은 바뀌니까 모음은 지워 버릴게요. 자, 이거 주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사. 자, 요거 이렇게 t가 붙었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쪽에 리티티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자, 이게 동사고요. 네. 이게 t가 붙어 있어요. 이게 t가 이렇게. 이 그럼 해석 어떻게 어서 해석 한번 해 보세요. T는 주다. 뭐를 주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주었다. 그렇죠. 티나는 아. 타잔이 응. 트럭을 타고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주었다. 이거 내가잖아요, 내가. 네. 네. 내가 1인칭이잖아요, 네. 1인칭. 내가 네. 주었다. 완료죠, 완료. 네. 뭐를 집어야 될지 순간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요거 머리하고 꼬리 이거 잘 보셔야 돼, 이제. 티나는 타잔이 온 거예요, 여기. 티가 왔으니까. 내가 주었다. 그런데 아까 외운 거가 만약에 오가 여기 또 붙었어요. 오가 또 붙어요, 이렇게 오가. 이번엔 동사에 붙은 거죠. 아까는 명사에 붙은 게 아니라 명사. 근데 네. 여기 동사에 주어가 오고 이게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 외운 거 없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주었다죠? 네. 근데 예. 여기 오가 붙었어요. 오는 뭐죠? 아까 외운 거. 얼러를 넣어라. 3인칭 남성. 그렇죠. 3인칭 남성 단수죠. 남성. 네. 네. 이거 뭐야? 내가 그에게 그에게. 주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가 되는 거예요. 그를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굉장히 중요하죠. 뭐였지? 아까 외운 거가 명사에 붙으면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되는 거고 동사에 붙으면 목적어가 돼버려요. 목적어가.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네. 목적은 뭐를 가지고 목적어를 지금 말해야죠. 이게 막 복잡해 정신 하나도 어, 없어요. 네, 오가 다시 한번 붙은 해드릴게요. 아니, 어는 뭐를 기준으로 우타타 뭐 LTT 아니고 오에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카크 오아흐. 자, 지난번 네? 숫자요. 이, 이카크 아, 그, 오아흐. 아흐. 아, 아흐. 여기서 아까 이 오가 이게 오였어요. 우가 아니고요. 네? 오. 네. 오였어. 오. 아이우라고 써서 나와가지고 또 그때는 1인칭. 또 아이우가 돼 있네. 그 다음에 아이오예요? 누, 캠, 캔, 햄, 펜, 헨, 아이크 암, 어하 그거구나. 안. 안. 요거 근데 꼭 왜 외우시라 이렇게 그랬죠. 중요하다고. 네. 근데 요게 첫 번째는 명사에 붙으면 뭐뭐의 되는 거예요. 두 소유자. 번째, 네. 동사에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세 번째, 전치사에 붙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기본 원리가 이래요.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명사에 붙으면 소유격, 뭐뭐의. 동사에 붙으면 목적어가 돼요. 목적어. 목적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을을 그다음에 에게도 되죠. 에게. 그래서 아까 오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가 되니까 3인칭 남성이니까 그에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두 번째 동사에 붙어서 네.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카크, 그 다음에 오아흐가 네. 동사에 붙으면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타동사가 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네. 자체가 예. 지금 1인칭 단수잖아요. 내가잖아요. 내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나를 하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인칭 남자인 너를 돼버리고 동사에 붙으면 아, 여자인 네, 너를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자체가 지금요. 네네네. 그런 목적격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어 예, 자체가. 예, 예, 예. 동사에 붙어가지고. 예. 동사에 그러니까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입장에서 되는. 보면 저절로 타동사가 되겠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동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 예. 꼬리 입장에서 보면 그 목적어가 되면서 그 동사에 붙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네요. 네네. 그리고 음. 전치사에도 붙어요, 이게. 네, 전치사에 붙으면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꼭, 대상이 되면 네,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치사 거를. 만약에, 안에 이런 건가? 만약에 이게 전치사 한번 해볼게요. 배가 있어요, 배가. 이거 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에. 네, 그러면 여기에,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가 붙어버렸어요, 이가. 그러면 뭐예요? 영어에서도 보세요. 인, 안에니까 잡으세요. 네, 요게 지금 이가 붙었죠, 이가. 네, 네, 이가 붙으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온 거예요, 미가. 네. 요건, 요 원래는 뺀데, 이게 붙으면서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서 이걸 잠식해버렸고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가 중요하니까. 목적격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 빼가 와가지고 전치사. 전치사였는데 네. 요 이가 와가지고 미가 온 거예요, 미. 그럼 뭐야? 내 안에. 우리가 영어를 내 안에 내 안에서 해석하잖아요. 네, 영어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요거 전치사인데 이가 붙었어요. 이카크 오 아흐 누켄켄 헤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만 외우면 명사에 붙었느냐 동사에 붙었느냐 전치사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해석할 때 이거 전치사구나. 인. 그다음에 이카크 오아우가 붙었는데 미네.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네네. 그거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영어도. 미가 들어갔어. 저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알아보쳐 보세요. 이거 빼가 왔는데 오가 왔어요. 오. 이렇게. 이건 뭘까요? 이게 남성이니까. 아까 오 배웠잖아요. 오. 네, 네. 그 오, 그가 3인칭.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남성. 요거는 그 인이고 안에. 네, 요거 오죠. 힘. 응. 오는 그 뭐예요? 안에니까 그 힘. 안에니까. 그 그 힘이 안에. 되는 거예요. 힘. 예, 그 안에. 힘. 힘. 3인칭 단수. 여기를 이렇게 그를. 히 안 하죠. 요 네. 주격을 못 쓰죠. 네, 네. 이거 뭐예요? 목적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의 네네. 목적어예요?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전치사. 목적어. 이해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 조금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부정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부정사. 자, 이거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 보시면 영어를 먼저 보면요. to를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러면 부정사가 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에서는 투 to 부정사. 부정사라고 해요. 부정. 예. 자, 히브리어에서는 예. 배, 네, 캐. 요게 전치사예요. 이렇게. 플러스 동사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to도 사실은 뭐예요? 전치사예요. 치사고. 플러스 동사 온 거죠. 네. 예. 영어에서는 무조건 to만 써요. to밖에 안 써요. 투 영어는? 부정. 네. 근데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3개 있어요, 3개.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게 1번. 요거 빼예요, 빼. 예. 요거 2번. 해야 돼. 이렇게. 잘못됐네요. 요게 제일 많이 써요. 요게 2번, 3번. 요 네가 그 to처럼 써요. to처럼. 근데 히브리에서는 왜 투부정사라는 말을 안 쓰냐면 일단 to가 아니고 첫째는 to가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그럼 내 동사라고 쓰면 좋잖아요. 내니까 내가. 네. 이게 제일 많이. 근데 얘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배도 오고 어떨 때는 캐도 와요. 셋 중에 하나가 오고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는 그냥 부정사라는 말 써요. 그냥 부정사. 투부정사라는 말을 못 써요. 네. 만약에 이거 하나만 온다. 영어처럼 to만 온다 그러면 투부정사 하면 쉽잖아요. 근데- 내부정사 하면 되는데. 예, 내부정사 하면 되는데 가끔 배가 오기도 하고 레가 오고 캐도 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의 부정사는 여기 레가 오고 요게 전치사예요. 플러스 여기가 동사가 와요. 그러면 요런 모양을 보면은 이거 전치사? 근데 동사가 왔네? 그러면 무조건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사는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 네. 두 번째 동사 역할을 해요. 세 번째 형용사 역할을 역할을 해요. 자, 부정사는 어떨 때는 명사 역할, 어떨 때는 동사 역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가끔 부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정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입구자가 있으면은 무슨 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입이 없어요. 얘가. 아니, 불자. 입구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품사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입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 무슨 품사가 뭔지. 문장에 들어가 보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해. 문장에 들어가 보니까 동사 역할하고.
문장에 들어가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고 문장에 들어가니까 부사 역할을 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품사를 아직 정할 수 정해지- 없다. 네? 품사를 정할 수 없다 해서. 네, 아직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네. 문장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런 말을 부정사라 그래요. 근데 네. 영어에서는 무조건 to만 써요. 이 네.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투부정사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투부정사를 말을 못 쓰는 게 이 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배도 오고 캐도 오고 레도 와요. 레가 제일 많이 와요. 1번, 2번, 3번. 요 2번, 3번은 순수 대중이 없어요. 아무튼 레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붙어요. 레. 레하고 동사가 붙었다. 이게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왔는데 이거 동사가 왔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 속에서 명사. 명사 역할하거나 동사 역할하거나 명사.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부사 역할하거나 역할. 어떤 역할을 해요. 들어가서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것만 갖고는 몰라요. 문장에 들어보니까 만약에 뭐뭐 하는 것 그럼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 네, 뭐뭐 네. 하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명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가 된 거예요. 네.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도 뭐 투부정사가 돼가지고 여기가 가는 것 그러면 명사가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가는 그러면 형용사가 된 거예요. 명사. 가려고 이거는 부사가 된 거예요. 부사적. 그다음에 가다 네. 가다 그럼 이건 동사예요. 네. 이거는 근데 그냥 동사는 아니고 다른 그 종속절에 동사가 되는 거죠. 그냥 본동사의 동사는 아니죠. 수가 붙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종속절의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역할 다 해요. 후부정사가 영어에서. 그 히브리어는 내가 오고 동사가 왔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브리어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영어의 투 부정사 용법이랑 똑같네요. 영어 부정사도 네 가지 용법,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적 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에서도 동사에 전치사가 이렇게 붙으면은 네 가지 용법이 있고. 네, 네 다만 가지 용법인데 약간 이제 네. 좀 깊이 들어가면 그 거의 저기 명사하고 동사밖에 안 써요. 잘. 예. 그 히브리어는. 그래서 명칭만 다른 거래요. 예. 네네. 히브리어 부정사는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쓰는 품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근데 네. 세분해서 들어가면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막 부사도. 하는 거예요. 예, 요건 예. 좀 작게 나오는데 그래도 네. 일단 명사와 동사로 쓴다. 부정사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부정사 안에도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연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절대형이 있어요. 부정사에. 네. 부정사의 연계형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써요. 연관성. 절대형은 단독으로 쓰이는 거예요. 일대적으로. 네. 그래서 부정사의 연계형이냐 부정사의 절대형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요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계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붙고 이렇게 붙었다면 이건 무조건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그 다음에 절대형은 여기가 아하고 여기에 이렇게 오가 붙어요. 이렇게. 여기에 아가 되고 여기 오가 붙어요. 그래서 발음이 아오가 붙어요. 모음이. 요걸 보면 이런 거를 갖다가 부정사의 절대형이라고 그래요. 이 아오가 붙으면.
내는 연결. 자, 아, 오늘은 일단 그 기본적인 거하고 다음 시간에 부정사 좀 자세하게 할게요. 부정사하고 네. 분사를. 오늘은 이제 네. 틀만 잡아놓고 가려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히브리어의 부정사. 첫째는 연경이 있어요. 연경은 연결. 내하고 동사가 왔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뭔가 연결돼 있어요. 연경이니까. 두 번째, 절대형. 절대형은 여기 아하고 오가 붙어 이렇게. 네. 아, 오. 이렇게. 요거는 단독으로 쓰여요. 단독으로. 문장 속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연경과 부정 그 절대형이 있다. 이렇게만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 히브리어에 분사가 있어요. 분사. 저번에도 칼만 했지만 이 부정사 이 분사는 동사하고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정사는 명사와 동사 역할을 동사. 한다. 그다음에 분사는 뭐냐? 동사는 형용사하고 한다. 동사 역할을 한다.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부정사는 명사 동사, 분사는 형용사 동사 역할. 다 동사는 다 들어가니까 또 네네. 헷갈리겠네요. 네네. 자, 분사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능동분사가 있고 두 번째는 수동분사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 아우야. 여기가 오해.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마 아우야 그랬죠. 아우는 어떻습니까? 아, 우, 아, 우 우. 이렇게. 그래서 능동분사는 오에라 이게 오하고 애가 붙어요. 칼에서. 그 다음에 수동분사는 아 하고 우가 붙어요. 아, 그래서 이거 외울 적에는 오해하지 마 아우야. 아우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우야. 아우야. 아우야.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해가 붙었다 그러면 능동분사예요. 분사. 능동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우가 붙었어 이렇게 아우가. 그러면 뭐뭐 된 이거예요. 이거는 뭐뭐 하는. 능동은 뭐뭐 하는. 수동은 뭐뭐 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인데요. 다시 한번 총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다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여기에 하고 여기에 명사가 주어가예요. 주어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면은 요거는 목적어가 돼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게 목적어가 이카크 어떻게 되고 우와. 여기 완료가 오면 타잔이 트럭을 타고 오고 여기는 ATT, ET, NTT, ET라고는 미완료가 온 거. 네. 요거는 완료.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단어가 세 글자인데 앞에 꼬리에 뭐가 왔나 요거 제일 먼저 보시고요. 제일 먼저 보는데 완료 미완료 보기 전에 요 안에 있는 모음이 어떻게 변했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게 1번. 이게 칼이냐 니팔이냐 피엘이냐 이런 거에 요 모음이 바뀌는 게 이 동사 속에 모음이 바뀌는 게 이거니까 1번이 이거 보고 그 다음에 2번이 완료냐 미완료냐 보고 3번이 목적어 왔는지 보고 이렇게 되면 동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칭의 미완료에서 머리만 빼버리면 명령형이 된다. 명령형.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된 거고 그 다음에 부정사는 뭐냐 동사 역할을 하고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부정사라고 한다.
일단 기본적인 건요. 근데 부정사의 모습은 뭐냐? 레에다가 동사가 온다. 근데 레만 오는 게 아니라 가끔 네, 빼도 오고 캐도 걔도 오더라. 온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부정사의 연계형이더라. 그다음에 절대형은 또 뭐냐? 절대형은 아오가 온다. 아오가 온다. 이렇게. 아하고 오가 붙어가지고 그냥 이 전치사가 안 붙어도 부정사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오가 와가지고. 요게 부정사. 절대형과 연계형. 그다음에 분사는 또 뭐냐? 분사는 동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분사에는 능동분사가 있고 두 번째 수동분사가 있다. 능동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수동분사는 뭐뭐뭐 된. 능동분사는 오에라고 하는 모음이 붙고 수동분사에는 아우라고 하는 모음이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해하지 마 아우야 이거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동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어표를 하고 약동사 배울 거예요. 약동사, 약어표하고 약동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약어표를 약자로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약자로. 그래야지 원강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6강까지 기본 그 문법반을 마치고 이제 원강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문장 속에서 찾는 연습을 한번 한 3개월 정도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까지 나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설명할 게 많으면 하루에 한 절 갖고도 막 설명을 1시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10분에 막 몇 절씩 나갈 수도 있어요. 쉬우면은. 그래서 그거는 몇 절까지 나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로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안 나가더라도 어떤 문장을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요번 주에도 그 약어표에 약자를 완전히 외우세요. 완전히 외우시고 그다음에 요번 주에 숙제는요. 이거예요. 10페이지에 요거 있어요. 요거. 요 표를 3번 쓰시면 돼요. 3번 쓰기. 여기에 다 있어요. 완료냐, 미완료, 명령,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절대형, 능동, 분사, 수동. 요건 뒤에 건 아직 안 배웠는, 칼만 배웠고, 우리가 칼만 배웠거든요, 주로. 근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숙제를 하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요거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번 주 숙제는 요 도표를 3번 쓰는 게 숙제입니다. 강동사 변화만요. 네네네. 요거만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강동사 변화. 네, 강동사 변화 3번만 쓰세요. 요거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분사 능동, 분사 수동. 오늘 배웠죠?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